자,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. 지금 우리가 지분 공시에 대해서 하고 있죠. 지분 공시. 그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, 그렇죠? 상황 보고서. 좀 길죠, 문서가. 이름이.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나와서 주식 등이라고 치고 보고서명 찾으면 이렇게 쭉 뜨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개념은 누구든지 anyway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5% 이상 상장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, 그쵸? 보유하게 되면 보고한다. 그리고 또 뭐 5% 이상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의 지분이 변경되면 보고한다.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5%에서 4%로 떨어져도 보고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%에서 3% 떨어지면 보고 안 해. 근데 3%에서 다시 5%로 올라가면 또 보고해야 돼. 아시겠죠?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은 5영업일, 그리고 전문 투자자는 개인도 전문 투자자 돼요. 전문 투자자는 이번에 또 요건이 약화돼 가지고 여러분 키움 HTS 키면은 이렇게 뜨죠. 그 전문 투자자 자격이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어요. 이거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. 자세한 거는 뭐 찾아보시고. 전문 투자자는 다음 달, 그러니까 2월이죠. 10일까지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지분이 5% 이상 올라갔어도 전문 투자자라면 다음 달에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에 대해서 알고 일단 오늘은 요 공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. 자세하게. 자, 우리가 잘 아는 캐리소프트 이 보면은 요게 이제 저기죠. 근데 이렇게 차례가 쭉 있어요. 어제는 일단은 우리가 보고서 개요만 살짝 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거를 한번 볼게요. 자, 보고서의 개요 이렇게 나오죠. 주식회사 캐리소프트고 법인은 이제 코스닥 상장 법인이고요. 그 다음에 보고자 개요. 보고자가 회사가 아니죠. 보고자는 투자회사예요. 이 캐리소프트에 누가 투자했어요? 브랜드 K 청년 창조기술 금융 사모 투자 합자 회사. 사모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한 거죠. 이렇게 보시면 그쵸? 좀 크게 할까? 네. 주소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와요. 담당자 연락처는 계속 전화질 할까봐 이렇게 가렸네요. 자, 그 다음에 법적 성격. 사모집합투자기구래요, 이 회사는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중소기업은행이에요. 중소기업은행하고 주식회사 LX 인베스트먼트, 이 회사가 대주주겠죠. 이 회사가 둘이 이제 만든 사모펀드겠죠. 사모투자회사. 그렇게 보시면 되고.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중소기업은행 어떤 회사다.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죠. LX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중요한 게 이제 주식 보유 주식 등의 수 및 보유 비율하고 보유 목적하고
변동 사유 이거예요. 요렇게. 근데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여기 보시는 개요죠, 개요. 개요에 대해서 쫙 나와 있고 상세한 거는 이게 여기 쭉 내려와 있어요.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. 발행 회사에 관한 사항. 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캐릭소프트인 거고,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. 이제 보유 회사에 관한 거죠. 아까 보셨던 거 쭉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보유 비율.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순서적으로 나와 있어요. 그 다음에 보유 목적. 목적이 중요한데, 이거 보시면 경영 참여형이에요. 그러니까 어때요? 주주로서 이제 참여한다는 거죠. 근데 어떤 거는 보면은 경영 참여가 안 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경영 참여형이라고 되면 뭐예요?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,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유 목적이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의 지분을 뭐 예를 들어서 10% 장내 매수를 했어. 근데 저기 보유 목적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경영 참여 의사가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? M&A 이슈가 있는 거죠. 그쵸? M&A 이슈가. 그러면서 이제 A 회사의 주가가 뜰 수가 있죠. B 회사가 우량 회사면.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. 그래서 보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변동 사유. 사유를 보면은 요게 또 중요한데,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고 그러죠.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량 보유 내역이 딱 있어요. 대량 보유 내역이 딱 있고, 보고자 뭐 보유 내역.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나 이제 가지고 있는지 여기 나오죠.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. 자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. 여기 3부에서 세부 변동 내역. 이게 중요해요, 이게. 잘 보시면, 아이고. 자, 이렇게 보시면, 우선주 보통 전환이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요게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증감. 그래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다. 그렇죠?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전환에 따른 입고. 여기서 출고가 돼 가지고 여기서 입고가 된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똑같은 수량으로. 그렇죠?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. 이런 게 있어요, 이제. 소위 말하는 큰 주식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를 블럭딜이라고 그러죠. 여기서 시간에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이 캐리소프트를 보면 저런 식으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자꾸 나와. 그러니까 못 가, 얘가. 얘네들 왜 이러니 또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물론 재무도 보고 뭐도 보고 해야 되지만 공시도 알아야 돼요. 이 공시를 알아야지. 얘가 왜 갈려다 이렇게 깨꾸당하냐. 이거 올라가려다 여기서 깨꾸당했죠. 근데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죠. 12월 16일 언제야? 이날이잖아, 그쵸? 12월 16일 날 시간에 엄청 팔았다는 거죠. 물론 이거 시간에랑 상관없겠지만 더 떨어지니까 팔았겠죠.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 처분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. 취득 처분 방법 세부 내용에 보면은
자, 여기 있죠. 취득 처분 방법.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요거는 근데 종류가 있어. 좀 지루하지만 들어보세요. 좀 전에 나왔던 거 뭐예요? 제일 마지막에 있던 거 시간 외 매매로 돼 있죠. 물론 정규 시간의 주가랑은 상관없죠. 시간의 매매는 그렇죠? 주가랑은 상관없지만 그렇지만 주로 블록들이나 그 다음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 시간을 많이 이용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특별 관계인이나 또는 임원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뭐 퇴임을 하거나 예를 들어 스톡 옵션 같은 거 줄 때 근데 퇴임해버리면 스톡 옵션이 없어지죠.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뭐 유증 이런 거.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했던 주식 연계 채권 즉 BW, EB, CB 이런 거요.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저기에 나와요. 그 다음에 스톡 옵션.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거든요. 스톡 옵션이 뭔지는 아시죠?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임원으로 딱 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야, 우리 회사 주식을 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2억 원어치 살 수 있는 걸 줄게. 이러고 데리고 오잖아, 스카우트 할 때. 그게 스톡 옵션이에요.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지분이 달라질 수가 있죠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여, 누구한테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수증, 누구한테 받는 거죠.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. 뭐를? 취득 처분 방법에 나온 거를. 그렇죠? 여기서는 이제 우선주 배당 전원 저기는 없는 거지만 근데 여기 보면 시간의 매매가 있죠. 아까 여기 있는 거 요런 거를 딱 눈여겨봐야 돼요. 자, 그럼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하나만 더 볼까요? DPC 하나 볼까? DPC? DPC 여러분 잘 아시죠? 영화 그 특수효과 하는 회사. 여기서 세부 변동 내역을 보면은 자, 취득 처분 방법인데 장내 매수가 있죠? 그 김재범이라고 돼 있어. 김재범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찾아보시면 돼요. 특별 관계자 딱 보면 김재범 딱 있죠. 김재범이 대표예요. 김재범이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이 사람이 주식을 샀다는 거죠. 그것도 장내에서. 뭔가 좀 이상하죠. 호재가 있나? DPC. 지금은 일단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분 구조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. 대표이사가 샀다는 거는 김재분 씨 대표 맞죠? 어쨌든 대표는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이니까 대주주쯤 되겠죠. 꼭 대표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샀다는 건 뭔가 호재가 있겠죠. 그것도 장내에 매수를 했다는 건. 그 정도로 알 수가 있는 거고. 하나만 더 볼까? 연희정보통신. 연희정보통신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세부 변동 내역. 자, 여기 취득 처분 방법에 기타라는 게 또 있어요. 기타. 요거는 요 밑에 나와요. 뭐 때문에 그런지. 변동일. 취득 처분. 아, 교환사채. 교환사채를 이용해서 변동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. 자, 조금 뭐 복잡하다기보다는 뭐 따분한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비중을 실었단 말이야. 그럼 이런 거 봐야 돼요. 공시 보고 지금 이 회사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가고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어요? 그렇죠? 그래서
상식 차원에서 지분 공시에 대한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. 아시겠죠?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